그 다른 영상에서 종잣돈 1억 있으면 나는 시흥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셔서 혹시 시흥 외에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수도권 지역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역 추천해드리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시흥시를 그때 말씀드린 건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시흥을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실시간으로 저는 입지 분석을 해서 뭔가 수업을 하고 이러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입지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게 쉽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시장은 생물이잖아요. 사실 가격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나이님이 어떤 시흥시의 특정 아파트를 1억에 샀어요. 1억 투자금으로 사셨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 살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갔다 온 지 며칠 안 돼서 말씀을 드렸으면 확률은 확 올라가거든요. 최소한 옆에 단지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 얘기를 듣고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현실감 있고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지 시흥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흥시 가셨던 이유가 있어요? 싸서. 정왕동. 아니 수도권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투자금이 다 너무 올라가가지고. 근데 정왕동은 그래도 전세가가 받쳐주면서 됐었거든요. 그리고 정왕동이 왜 그랬냐면 150신도시 입주하면서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봤자 전세가가 지금 받쳐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정왕동에 가니까 6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보여서 저 수강생분들 좀 나가보시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보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냐. 예전에 3천이면 서울을 샀고 몇 년 전이면 수도권밖에 못 샀고 이젠 3천이면 지방 가야 된다. 똑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뀌고 있다. 소유권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해서 언제나 좀 투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랑 저희 직원분들이 갔다 온 데에서 받아가지고 물건이 있는 데를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안산도 저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흥 가셔라. 투자하실 때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지역들에 주로 투자를 한다. 제가 예전에 쓰던 거가 이제 좀 잘 안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일단 안 오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되게 답답하실 거 알아요. 왜냐면 지금 없거든요. 근데 저 때는 있었어요. 저 때는 있었고 제가 어필 드리고 싶은 게 저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을 아무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 때 심지어 이 얘기를 들어요. 사장님이 근데 여기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안 오른 지역 그리고 앞으로 2, 3년 동안 공급이 없는 지역 그리고 인구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인구수가 사실 요새 올라가는 거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관광버스가 메뚜기 떼가 흔드는 거 한번 봤거든요. 30만짜리 이하 도시는 그냥 흔들어요. 제가 나갈 길이 없어요. 아시죠? 논에 메뚜기 떼 싹 하면 앉았다가 날아가면 들어오면 사장님 부동산 나 앉아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한 15명이 우르르 들어오면 사장님한테 내가 찬밥이 돼. 다 가방 메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먼저 사놓든가. 근데 어쨌건 간에 인구수가 저는 50만 원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3년 동안 안 올랐고 그리고 2, 3년 동안 공급이 없는데 전세가가 받쳐주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전세 물건 없으면 더 좋고 이런 곳에 최저로 작은 금액으로 전 그것도 싫었어요. 그걸 또 경매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투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피나 플러스 피로 한두 채 모아서 제가 이제 무피나 플러스 피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자랑하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본 분들은 극공감하실 텐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야 오래 버텨요. 나 이거 남는 돈이야. 나 1억 5천 없어도 돼 하고 사셨잖아요. 좀만 떨어지죠. 전화 바로 와요. 사람 서민한테 남는 돈 따윈 없어요. 자기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남는 돈 따윈 없어요. 남는 돈은 부자들한테 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시작할 때 투자를 끊기게 하기 싫어서 이 종잣돈을 안 쓰고 계속 돌린 거예요. 경매는 가능하잖아요. 쓰고 다시 받고 쓰고 다시 빼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급상승기엔 되게 나중에 아쉬운 게 개수가 되게 늦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갭을 빡빡빡빡 쳐야 되는데 경매는 하나 사이클 돌리는데 빨리 해봤자 명도 늦어지면은 거의 세네 달 걸리니까. 그쵸. 반년까지 걸리잖아요. 그러면 돌아봤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재 낀 사람이 나보다 몇 배를 벌어갔다. 그래서 저도 매년 되게 막 잠 못 잔 날도 있고 가슴 아픈 날도 있고 남이랑 비교하다가 눈물 흘린 날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했던 선택이 맞더라. 왜냐면 막세 낀 분들은 막 팔았고 저는 안 팔았고 그러니까 시장 방향과 함께 쭉 온 거죠. 그런 거죠. 물건 매도 안 하세요? 하죠. 하세요? 많이 하죠. 언제 하세요 매도? 저는 그냥 제가 팔고 싶을 때 제가 이걸 팔아서
다음에 할 게 있을 때. 왜 그러냐면 경험인데 저도 똑같아요. 팔고 많이 올라가요. 네. 제게 잘 팔리는 이유는 시장이 올라갈 여지가 있고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팔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과 달리 호가가 올라갔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지방시장은 더 심해요. 이렇게 물려봐야 사람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이 내가 번 가격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주식 하시는 게 맞아요. 부동산은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돌아가요. 부동산은 맞아봐야 사람이 정신이 들고요. 부동산을 제가 옛날에 무섭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지방에 가서 투자를 한 거예요. 한 총 다 해서 500 얼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저는 500짜리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르기만을 기대하는 마음인데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얘가 떨어지고 안 팔리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1억 5천 이거 어떡하지?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거든요. 너무 공감된다 이거. 그러니까 1억 5천에 사서 세금 내고 1억 4천 얼마 이제 최종까지 딜을 쳐서 거의 무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한 500에 맞췄는데 그걸 룰루랄라 하죠. 500에 맞췄다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일단 역전세 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1억 5천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경매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500짜리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자랑하는 걸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500 넣고 3천 벌었어요. 거꾸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제가 지켜나가는 이유는 제가 하면서 한 2번 정도는 거의 아예 망할 뻔했었거든요. 경매 아예 넘어갈 뻔했었어요. 부도가 나서. 2번 정도 겪고 나니까 이거 기준 없이 하다가 끝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기준들은 지켜나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잖아요. 뭐 건축이나 빌딩이나 아니면 토지, 상가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원칙들이 필요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토지는 이걸 나중에 내가 어떻게 쓰면 되는지, 건축은 수익률이 나는지, 빌딩은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원칙이 있는 영역마다 원칙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아파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얼음공장님은 언제 아파트 사지? 그런 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네. 아까 이제 지방 투자도 해보셨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간 그 지방 투자하면은 뭐 저도 투자자고 얼음공장님도 투자자니까 지방 투자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무서운가 봐요. 무섭고 또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거리감도 느껴지시는 것 같고 지방 투자하실 때 내가 이런 거 좀 잘 지킨다.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싶으신 게 있을까요? 지금 제 지방 투자는 옛날이랑 지금 많이 변해 있어요. 왜냐면 지방도 한 과거로 돌아가면 수요 공급 가지고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왜냐면 지방들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제 등폭락을 시작을 하면서 미분양이 해소가 된 시점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곳들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수요 공급만 봐도 좀 안전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천안이나 아니면 청주 같은 지역은 일자리가 굵직하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물론 울산이나 거제는 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꾸로 예상하지 못한 효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수요 공급으로 돌아가는 시장은 이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조용해요. 가면 조용한데 지금은 가면은 이게 바빠요, 사장님들이. 되게 바쁘고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강원도가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제가 옛날에 춘천에서 좀 안 좋은 결과를 안고 나왔거든요. 매도 시점을 잘못 잡아서. 근데 그때 제가 춘천 갔을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고 지금 강릉 같은 데 더 무서워요. 사장님들이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좀 있다 하고 끊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저는 유동성 시장이라고 불러요. 돈 놓고 돈 먹기. 주식이랑 유사한 시장. 사는 이유가 오로지 이거를 차익.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나밖에 모르지만 유추는 해볼 수 있잖아요. 너나이님이 나중에 여기를 사놓고 나중에 우리 애기도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자녀 집을 미리 사놓은 거니까 오래 가져가겠죠. 근데 벌써 여기 강릉인데 강릉을 왜 나중에 내가 들어가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목적 자체가 내가 사서 전세나 월세를 볼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이거는 올라가면 팔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집을 시세를 올려놓은 애들 전부 다 돈 벌고 빠질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가 언제 빠질지가 되게 무섭겠죠. 그러니까 지방시장은 무서운 게 맞고 서울과 수도권처럼 수요 공급을 봤을 때 내 집 마련한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을 때 다주택자 유입을 막아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수도권 시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건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시장은
얘네가 언제 던지고 나가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서운 게 당연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원칙을 못 지켜요. 안 오른 지역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유동성 시장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2019년도 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좀 너무 일찍 간 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갔으면은 돈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들어왔고 조용했어요. 근데 제가 2019년 말부터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010년도를 분석을 많이 했어요. 저 이제 요거 부동산 올인하겠다고 나와서 방구석에서 공부 되게 혼자 오래 했었거든요. 네. 혼자 이거저거 다 만들어 보잖아요. 할 거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2010년도에 왜 도대체 지방으로 다 갔을까? 그래서 지방 가서 사장님들이 인터뷰도 해보고 사람들이 이거 모르실 거예요. 그때 2014년도부터 지방장이 왜 하락했는지 아는 분이 안 계세요. 중개사님들이 다 아세요. 그때 누가 와서 샀고 누가 와서 망했고 이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옛날에 데이터에 올랐죠, 내렸죠, 이거밖에 말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원인이 지금 재발생하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때 원인이 재발생하면 또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거. 결국 부동산은 되게 올드한 시장이고 구성원들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냥 어른이야 나이야 이 차이잖아요. 그럼 지방이 2010년도에 왜 갔나 봤더니 전국을 꽁꽁 틀어매고 시세가 이제 안 올라가니까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방 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쌌어요. 그러니까 지방 외에는 돈을 불릴 만한 데가 없을 것, 그리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쌀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근데 2019년도부터 그 원칙이 맞자 떨어졌어요. 2018년도부터 다주택자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유입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람들이 작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줄어들었었고 또 규제 지역도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됐으니까 네. 거의 모든 걸 규제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방으로 사람들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언제가 됐든 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다주택자들이 일단 지방시장이 안 내려갔잖아요. 미분양이 해소가 됐고 한동안 미분양 구간이 있었으면 건설사가 안 지었을 테고 네. 다주택자가 안 들어갔으면 전세 공급이 안 되고 있겠죠. 그러면 그런 데 딱 가보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에 1억 4천인 거예요, 전세가. 가지고 싶은 마음 1억 5천, 사용하고 싶은 마음 1억 4천. 그만큼 가지기 싫은 아파트인 거죠. 이런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 전세가 밀어 올릴 것. 2. 외부 유동성으로 마구 사재 낄 것. 두 개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가 외부 유동성이 와서 사재 낀다 하더라도 전세가 안 받쳐주면 망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어와서 이 집을 이용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얘는. 투기꾼들이니까. 누군가 사용해 줘야 돼요. 이 집의 가치를 정말 마지막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은 전세입자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세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있을 만한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가장 적은 비용 갖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적은 비용을 기다린다는 게 뭔가 계산적으로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언제 오를지 얼마나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투여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은. 그리고 또 다른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방시장에 여러 채를 투자하신다면은 전부 다 플러스 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제 경험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수익이 나면 빨리빨리 팔아서 마진을 확보해 놓고 뒤에 마이너스를 충당을 해야 돼요. 세입자가 껴있어서 안 팔리기도 하고 중간에 시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고 전세를 못 맞춰서 잔금을 못 낼 수도 있고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정말 복합적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지방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지역에다 막 10개씩 사재 끼신단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역을 하신 다음에 서로 지역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상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 안 받아들이실 거면 하지 마세요.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안 받아들일 거면 지방시장은 안 가셔야 돼요. 수도권이랑 달라요. 수요 공급으로 어떤 주거, 그러니까 사는 공간이란 개념이 진짜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내 집 마련하라고 하는 건 사는 공간으로서의 공간을 확보해서 월세 전세 난에 쫓기지 말라는 거고요. 지방시장은 정말 돈 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주식하다 망하는 사람 우리 솔직히 별 의심 없잖아요. 네. 주식하다 망했다 그러면 안 됐다 그래도 주식하다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방 유동성 장은 과거 시장에도 망한 분 많이 나왔고 이번에도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실사용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작은 도시 말고 예. 수도권과 작은 도시 사이가 광역시잖아요. 예. 광역시는 좀 다를 게 있을까요? 다르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방도시와 다르게 광역시가 가질 수 있는 최고 메리트 중에 하나는 고정적인 수요 플러스 학군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시는 나라에서
개발 계획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수요가 일정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도 티가 많이 나요. 광역시는 다 챙깁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입도가 있고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 학군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대전의 학군 떠오르는 게 있고 네. 대구 광주도 있고 있죠. 울산이랑 부산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있죠. 네. 부자 동네가. 네. 인천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학군이 있는데 충청도, 충청남도, 네, 충청북도, 네. 전라도, 경상도 하면 물론 거기 좋은 명문고 있죠. 당연히 아는데 떠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학군이 뭐가 좋냐면 사람들의 주거 체류 기간이 길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애를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학군 때문에 들어왔다면 이사를 잘 안 나가고 흘러갈 지역이 적기 때문에 광역시의 A급 입시는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좋은 곳들처럼 이 수요 공급에 맞닥뜨려 돌아가요. 과거 그래프상 수요 공급에 제일 정직하게 반응한 시장이 대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들의 특색이 있는데 또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광역시는 나름대로 특색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산은 경기를 많이 타겠죠. 이번에 보셨다시피. 그리고 광역시 메인 입지 이 테두리에 짜투리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짜잘짜잘하게. 그러니까 광역시가 대기도 전부터 살고 있던 분도 계시고 세종시도 만들어지기 전에 가면 있어요. 인근에 조치원이나 연보에 공주시에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지방 광역시의 특색이 아니라 유동성 시장, 지방 도시 시장의 그 유사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근데 가면 쉬워요. 일단 광역시의 메인 입지는요, 비싸요. 좋아요. 저는 진짜 좋아요. 네. 부산 가면은 깜짝 놀라요.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그러니까 광역시는 나눠서 보셔야 돼요. 나눠서.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랑 인구 유지도가 얼마나 다르냐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광역시 A입진 좋죠. 좋아요. 좋죠. 네. 광역시는 그러면은 수요 공급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요가 있는 곳. 예. 그리고 광역시가 아닌 작은 도시는 수요가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외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청주도 이번에 새로 일단 지회시티나 입주한 곳들, 네. 아직 복대동 위쪽에 네. 그런 데나 아니면은 천안도 신불당 이런 데는 아니죠. 가격에서 티가 많이 나요. 가격에서 티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전세가율에서 티가 많이 나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 1억 4천이고 1,000만 더 주면 1억 5천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안 사고 1억 4천의 전세를 선택한다는 건 난 이 집을 매수해서 오랫동안 거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아니 서울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경희공자이가 20억이에요. 근데 전세가 1억 9,50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저라면 정말 사요. 무슨 말이냐? 이거 여기 나 오래 살 거니까 여기서 애들도 학교 다닐 거고 남편 직장도 가깝고 나도 여기 커뮤니티 괜찮으니까 나 여기 살 거야. 새살이 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 지방은 그래도 전세 주세요. 나 이거 살 마음 없어요.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제가 말씀드린 유동성 시장의 영향을 받는 곳들은 많이 붙어 있어요. 더 이상 못 들어올 때까지. 나도 그렇고, 근데 네. 전 이거 되게 공감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투자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왜 그러냐면, 네. 이미 갖고 싶은 마음을 갖고 가니까. 사겠다고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저기 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방 작은데 구축 아파트, 복도식 이런 거는, 네. 매매는 1억 5천이고 전세는 1억 4,500, 1억 4,800이라도 안 산단 말이에요. 네. 안 사는 게 내가 이 집을 갖고 싶진 않으니까.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머무르긴 해야 되니까 네. 그냥 이 전세값 내고 그냥 살게요 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투자자들은 이걸 내가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싶어 할 만큼 가치 있는 건지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공부를 해보면 제일 큰 차이점이 저도 깨우친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일산 탄현동에서 배웠는데 이게 갭 투자의 시작점을 사람들이 말이 다르지만 갭 투자란 단어의 시작점이 일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고양시. 네. 그게 왜 그랬냐면 거기가 아파트가 2억인데 전세가 1억 9천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도 사람들이 2억인데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하락 중이었거든요. 2013년도 전에. 네. 그리고 그때 전세는 아니었어요. 아파트가 너나님 아시겠지만 네. 아파트가 안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안 올라가면 잘 안 사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은 전세가가 올라가요. 계속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올라가다 만난 거예요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만났는데 일산 고양시잖아요. 만났는데 1억 9천에 전세가 이제 없는 거예요. 미친 거죠 사실. 2억이 매매고 1억 9천이 전세인데 전세가 없어요. 나갔어. 1억 9천짜리. 그렇죠. 왜냐면 다주택자가 걔네는 투기꾼이라니까. 들어와서 돈을 남겨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남겨요? 근데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네. 그런데 신혼부부는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 시작하면서 매수 수요가 약간씩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매물이 줄어들어요. 나 안 팔래. 나 이거 금매는 안 팔래. 매물 걷어들이면서 매물 급감하면서 외부에서 그들이 찾아오죠. 야, 여기 전세 끼고 살 수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처럼 신혼부부나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곳들 있죠. 거기는 유동성이 아니라 수급으로 봐도 되는 게 전세가율이 일정 이상 차 오르면은 언젠간 매매가로 밀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광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인구 유입이 돼요, 거기는. 특히 A급지는. 학구는 정말 중요한 수요거든요. 근데 지방 도시를 예를 들면은 유입이 되게 느려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느려요. 오죽 느리면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일부러 만들었겠습니까? 원주 같은 데다가. 느린데 내가 사놨어요. 사놨는데 붙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세랑 매매랑 붙어 있어서 이 들어와서 전세가 없으면 매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수도권은 내가 투자했을 때 내가 유동성이나 투자를 할 마음으로 샀어도 뒤에 신혼부부가 사줄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 도시는 내 뒤에 사줄 애들도 나 같은 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 같은 애들이 그만 떨어지면 끝이라는 거죠.